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최승현입니다. 우리 지역은 여수 국가산단이 있어 비교적 좋은 취업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이면 누구나 전액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수 테크니션 스쿨. 석유화학 분야 마에스터로 출발한 여수 석유화학고등학교. 그리고 최근 문을 연 전남대학교 여수 산학 융합 캠퍼스 등입니다. 오늘은 이 세 교육기관의 대표를 모시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여수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단 문봉호 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수 테크니션 스쿨 곽동현 원장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여수 석유화학고등학교 이상용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테크니션 스쿨부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립 10주년 맞이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산업인력 양성기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소개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수시 테크니션 스쿨 원장 곽동현입니다. 저희 테크니션 스쿨은 청년 실업 심화에 따른 그 취업률을 높이고자 2009년 11월 12개 기관, 단체 또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 협력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요. 현재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산업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저희 명칭은 스쿨입니다만은 사실은 학위가 없는 비학위 양성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년, 현재 10기를 배출했습니다. 인원수는 한 370명 정도 배출이 됐는데 전체 취업률은 한 94%를 상회하고 그 취업자의 대부분이 98%가 대기업에 지금 취업하여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교육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직무에 관련된 기술 교육과 또 영어 교육, 또 인성 교육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장점은 인성 교육이 전체 프로그램의 6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수 목적고인 석유화학 분야 마에스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이 있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 소개 부탁합니다. 여수 석유학고등학교 교장 이상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석유학고등학교는 전국 51개 마이스터고 중에서 국내 유일의 석유화학 분야 특수 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고등학교로서 석유화학 산업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석유화학 고등학교로 개교하여 올해로 7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공장 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세계과, 공정운전과, 공정설비과, 공정개정과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전남대학교 운영을 최근 시작했습니다. 산학 융합 캠퍼스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남대 3동 캠퍼스 혹은 이제 융합 캠퍼스로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올해 9월에 개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다소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름은 전남 여수 산학 융합 초성 사업단으로 사업단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장을 맡고 있는 문봉호 교수입니다. 저희 사업단이 생긴 것은 2011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와 대학과의 합의점을 찾고자 융합지구에서 같이 한 공간을 만들어서 R&D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인재 육성을 하고 그 인재 육성을 다시 취업시키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융합지구에 그런 산학협력 단지를 단지 내에 융합지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저희 전남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전남도 그다음에 여수시 그다음에 협력기관과 그다음에 산단에 있는 모든 기업체들이 합심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합지구가 2016년
부터 시작해서 2020년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403억을 지금 투자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200평의 대지에 한 3,200여 평의 6층짜리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6층짜리 건물에 그 반절은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융합 캠퍼스관이 되고, 그다음에 반절은 사업체에서 쓸 수 있는 융합원이 운영하는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그 방금 소개를 마친 이 세 기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수 산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각 기관별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여수 테크니션 스쿨 우리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자님보다 우리 여수 시민들이 더 많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운영 방식은 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원장, 사무장, 또 내부 전임 강사 4분, 그다음 외부 강사로서 한 30여 분이 여러 각 분야에서 이제 지원해 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입교하고 수료 후 3가지로 나눠서 9개월 정규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은 이제 취업 준비반으로서 미취업자들을 또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육과정 크게 3가지입니다.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데 기술 직무 교육과 또 영어 교육과 그다음에 인성 교육. 이 중에 총 1284시간인데 이것은 대학으로 따지면 약 한 3.5학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은 적은 양은 아니죠. 그러나 뭐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교육은 아니고, 질적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공시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같이 철저한 교육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 사관학교라는 별칭까지 붙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산단에서 제가 만나본 CEO들이라든지 현장 관리자라든지 임원들은 저에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인성이 최고다. 그다음에 사람 만들어 보내달라. 그러니까 저희 어떤 모토하고 거의 적합이 맞죠. 전문이 잘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소개해드릴 것은 10년 만에 제가 좀 개혁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 인성 전담 교사를 따로 둬가지고요. 매일 아침 1교시 1시간씩 뭐 피아노 연주부터 해서 아이들의 문화예술, 이 감성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서라든지 1분 스피치라든지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만이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 방면에 있어서 말씀이 많으실 텐데 정말 많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뒤에도 또 질문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알겠습니다. 또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석유화학고등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수 석유화학고등학교는 3년 동안에 특성화 고등학교 3년 과정, 그리고 전문대 2년 과정을 교육 내용을 이수를 하고 실용적인 전문 지식뿐만이 아니라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전문대 졸업자 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2013년에 개교할 당시에 한국석유화학협회 주관으로 석유화학협회 회원사인 LG화학 그리고 GS칼텍스를 포함한 9개 기업이 참여해서 석유화학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고 그 외에 석유화학 공업 입문 등 10여 종의 교과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최적의 교육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장님. 저희는 지금 5개 전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5개 전공이 2개 단과대학에서 지금 모집을 한 상황입니다. 2개 단과는 지금 광주에서 있는 공과대학에서 화공안전공학과가 저희 융합 캠퍼스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여수에서는 4개 전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학 관련 전공에서 2개 전공과 그 다음에 플랜트 전공에서 관련된 2개 전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5개 전공이 들어와 있고,
교수 수는 26명에서 이전이 됐습니다. 아마 학생은 한 201명으로 지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제적인 교과과정 운영은 1, 2학년 때는 각 본 캠퍼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실제적인 학과의 기초 수업과 그다음에 교양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 4학년 때는 융합 캠퍼스에서 산업 현장 맞춤형 그런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이 각 기관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공통점으로 하나 키워드를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맞춤형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맞춤형 인재 양성, 이것은 결국 기업들과 협력 문제가 핵심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원장님. 예. 먼저 저는 이제 TS라고 좀 약어를 예. 쓰겠습니다. 그렇다고 샴푸 이름은 아니고요. 예. 테크니션스쿨의 약자입니다. TS가 설립된 취지 목적은 우리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통해서 우리 또 여수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또 여수시가 신고용 창출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은 산단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삼위일체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여수시, 여수시민, 산단이 같이 상생적 호혜 관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발전을 장단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지역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마케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테크니션 스쿨 브랜드 위상을 정립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갖다 좀 관심이 많은데요. 원장으로서 산단과의 어떤 관계도 저는 마케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즉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수성이 확인이 되면 추적 조사를 다시 하고 다시 그것을 갖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효용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이 바로 이런 취업 관계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산단의 인사 노무 관계된 관계자들, 또 현장 관리자나 어떤 그 근무자들과 수시로 저는 자꾸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 현장에 투입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나라는 사후 관리까지 졸업 후의 문제점까지들을 제가 좀 분석도 하고 또 제안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TS 학생들의 우수성을 갖다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TS 역사가 10년이다 보니까 기업들과 어떤 협력 시스템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그 서교화학고등학교는 어떤 형태로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여수 산단 공장장 출신입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전문대학에서 5년 반 동안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있으면서 유대 관계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수 산단의 공장장 출신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한국 석유화학협회 그리고 석유화학 회원사 사장님들 그리고 공장장님들을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지금 제가 이제 9월 1일부로 이 석유화학 고등학교에 부임했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업체 이상은 꼬박꼬박 이렇게 방문을 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여수 외에 울산하고 대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수나 울산 산업단지 공장 협의회와도 이렇게 관계를 구축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기업 공장장 출신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은 나의 친정과 비슷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단장님께서는 우리 사업단의 어떤 그런 이미 만들어진 체계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계획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산업체와 긴밀한 유대 관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여 개가 넘는 그런 협의회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협의회. 그래서 협의회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큰 것 같으면 공장장 협의회랄지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협의회랄지 그런 대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의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협의회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성해서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있는 협의회 같으면은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예.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특히 대학이다 보니까 그 산업체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 현장 기술 지도랄지 예. 아니면 산업 융합 R&D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들 뭐 저희 사업단뿐만이 아니라 RRC랄지 공동훈련센터랄지 그쪽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항상 유기적으로 산업체와 지금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간의 성과를 좀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하면 결국은 이제 맞춤형 인재를 이제 배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취업입니다. TS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 300여 명 인재 배출했고 취업률 역시 94.7% 정도에 이른다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석유화학고 취업률 역시 꾸준히 90%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목표가 취업률 100%입니다. 네.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부임하면서 그거를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내걸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네네. 어떤 분야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TS 예. 경우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학생들 취업해가지고요. 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서울 출장 갔다가 모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추천의 어떤 의뢰가 왔어요. 네. 봄에 이제 저희들도 그 회사에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취업을 했는데, 그분이 거꾸로 이제 다른 얘기는 자하더라도, TS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예.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테크니션 스쿨 출신 애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회사들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은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럼 기업은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테크니션 스쿨에 해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나한테 이제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선물을 얻어왔죠. 예. 자, 이제 제가 사회자님께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예, 듣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도 저희가 현재 지금 98% 대기업에 예. 다 취업을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TS 원장님, 우리 세 기관 중에 가장 자랑이 심하십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될 그래서 텐데. 더 자랑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네.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랑을. 알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자랑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석유학고등학교는 지금까지 4기가 졸업을 했습니다. 네. 4기를 취업률을 분석해 보니까 GS 칼텍스라든가 그다음에 LG화학, 여천 NCC, 예.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이 73%,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한전 KPS, 그리고 KTNG라고 하는 담배 인삼공사 예. 등 공기업이 27%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걸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은 이제 오퍼레이터로서 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은 기술직 사원으로 일하게 되고 여학생들이 저희들이 학교가 10%의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주로 제약회사 그리고 실험 분석 요원 및 연구소 어시스턴트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술직 공무원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자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두 기관에 비해서 전남대학교 산학융합 캠퍼스는 이제 막 시작 단계라서 자랑거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산업 가운데 눈에 띄는 사업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앞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조기 취업형 학과는 저희 사업 중에 일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사업을 전체를 적인 맥락에서 보자면은 그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희 융합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취업할 것이냐에 지금 현재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기 취업학과는 또 다른 사업단에서 저희 사업의 일부분이었는데 다른 사업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단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주 업무는 그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취업방학에 대해서 제가 잠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8년도에 3개 전공에서 65명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65명이 선취업 학과로서 먼저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한 상태에서 3년간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6학기 동안 3년 만에 학위를 끝나게 되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시간적인 그런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학기 중뿐만이 아니라 동계 학예도 수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학년이 지나서 아직은 뭐 중도 탈락자도 한두 명씩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저희 융합 캠퍼스에서 지금 R&D 사업하고 같이 어울려다 보니까 지금 3학년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 4학년까지의 대한 성과는 안 나왔지만은 일부 학생들이 R&D 사업을 통한 인턴십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유관기관에서 뭐 지금 한 13명 정도 R&D를 보냈는데 4명 정도 지금 취업을 한 그런 성과도 지금 얻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8년도, 19년도 성과입니다. 네. 내년 성과는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성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인재 양성에 있어서 정말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잠깐 해 주셨습니다. 인재 양성, 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외에도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들과 어떻게 하면 연결이 질 것인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하나의 과제일 것입니다. 각 기관, 교육 과정 중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하나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문대 졸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직무 기술적인 교육은 어느 정도 다 바꾼 학생들이고요. 저희가 10년 전부터 모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 강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회자님께 한번 여쭤본다면 과연 인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어야죠. 교육을 통해서 과연 가능할까요? 자, 혹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인성 교육이 개량화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과거와는 달리 실력 스펙보다는 지금 인성이라는 평가 요소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취업이라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또 그것도 인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교육 자체부터 그렇게 모토를 갖고 있는 것은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 한자로 풀이한다면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인데 저희는 가르친다는 티칭의 개념보다 기른다는 양육의 개념, 그건 레이징이겠죠, 영어는. 자, 티칭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적 접합에 있어서는 용이할지 모르나 전체적인 어떤 우리 영양분을 따진다면요. 바이타민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인성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는 없지라도 앞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위한다면은 당연히 인성교육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저희는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아침에 1시간씩 명상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분들도 다 요즘 뭐 합창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가곡이란 것도 잘 모릅니다. 저희는 그런 것도 뭐 음악의 역사부터 시작하고 문화예술을 좀 감성적 강조하고요.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성찰일기라 해서 매일 일기를 씁니다. 그 20대 중반 학생들이 저희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습니다마는 그럼으로 인해서 3줄이 5줄, 10줄이 되고 20줄이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감사 표현하기도 하고 고사성어도 또 발표하기도 하고 또 팀빌딩을 통해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TS 곽동현 원장님 교육 철학 정말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예, 제가 이제 2개월 이게 쭉 공단을 돌아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직무 기초 지식은 예. 서령 조금 부족하더라도 공단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인성은 아니다. 좀 인성을 잘 가르쳐서 보내달라. 이게 공통적인 공장장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인성은 여러 가지 가치로 저는 이제 이루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 인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첫 번째는 무감독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감독 시험을 통해서 인성의 가치인 정직과 신뢰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예. 둘째는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과 감사 나눔의 실천을 배울 수 있는 감사 일기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셋째로는 협동과 배려, 즉 공동체 의식 함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가치들을 배울 수 있게끔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기관이 공이 실무 교육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성 교육에 더욱 더 치중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 우리 대학으로서 우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인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현장 맞춤형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대표적인 거로 지금 1, 2학년 때는 교양교육이기 때문에 인성을 1, 2학년 때는 마치고 그다음 3, 4학년 때 실제적인 융합 캠퍼스에서 현장에 있는 현장 실무자들과 즉 사업체에 계신 분들과 저희 학생들이 어울려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면 실무 능력 플러스에서 인성 교육까지 같이 나갑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 학생이 능력 플러스 인성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그런 프로젝트에 녹여서 같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단계가 조금 더 넘어서게 되면은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비즈니스 랩이라고 해서 그것을 실제 학생이 운영을 해서 1인 창조기업이랄지 아니면은 자기가 시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운영될 수 있는 교과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인성교육과 실무교육을 버무려서 한 단계 높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학생들을 참여케 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좀 더 키워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기관 대표 모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여러 성과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든지 그 애로사항이 좀 듣고 싶거든요. 먼저 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여기 지금 오늘 참석하신 두 교육기관과 저희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따진다면 예산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저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도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교육 서비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서비스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고객과 만족이라는 단어가 또 접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열악합니다. 제가 올해 전남대학교 캠퍼스 가서 어떤 기자재를 활용해서 또 실습도 한번 해봤고요. 그 강의실을 갔다 우리 학생들도 한 이틀 동안 해서 환경 변화도 한번 해봤는데 이런 물리적 환경에서 빨리 테크니션 스쿨이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용 환경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물론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만 굉장히 성심성의껏 아이들에게 굉장히 극진하게 친절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보다 나은 처우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학부모하고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저희가 테크니션 스쿨이 취업률이 높다고 하다 보니 테크니션 스쿨만 들어오면 자동으로 취업이다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우려될 사항인데 이러다 보니까 반드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자기 개발이라든지 또 취업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제가 지도하면서도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의 환경 변화를 좀 관계자들이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춰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물질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경우는 각 기관별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셨는지. 네, 저희 학교의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석유화학 산업 예. 특성상 이 고가의 이제 장비, 실습 장비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학교로서는 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자 저희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산업체에서는 군 미필자에 대해서는 채용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애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우리 융합지구 조성사업단 우리 문봉호 단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셨는지. 큰 애로사항은 지금 저희가 융합 캠퍼스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 예. 도하고 뭐 유관기관들하고 어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부지 확정 문제랄지 예. 그런 모든 애로사항이랄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융합 캠퍼스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지어야 되는데 1년 연기가 돼서 올해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지만은 그런 애로사항보다는 실제적인 애로사항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내년 6월이면 저희 사업단이 종료가 됩니다. 네. 사업단이 종료가 되면은 그 삼동 캠퍼스에 관한 운영, 전체적인 운영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막대한 돈과 그런 시설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생깁니다. 일단 학교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단을 좀 중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산단이랄지 아니면은 시도 뭐 전부 다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학교를 벗어나서 우리 여수의 큰 발전을 밑바탕으로 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기관 모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여수시 어떤 정책을 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는 교육과 취업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교육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수시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이제 건의나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은 이제 산학관의 유기적인 관계는 굉장히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겠죠. 특히 우리 지역 인구의 감소라든지 우수 인력의 유출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취업과 진학에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교육적인 생태적 환경적 요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민선 7기 중적 공약 중에는 교육의 선순환 체계를 통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자고 하는 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산단 기업체 관계자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이 아주 혁신적인 의지를 갖고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항상 상시적인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요. 또 그 의사소통 속에서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지금은 세 개의 어떤 교육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유기적인 관계로 교육장이라든지 기자재를 공유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서 우리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적극적인 인도를 지자체가 이끌어주고 또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어떻습니까? 시나 기업이나 혹은 이제 지역사회에 바라고 싶은 뭐 내용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세 기관이 다 직업교육을 하는 예. 기관이기 때문에 직업교육의 목적은 취업을 시키려고 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취업 잘 될 때 교육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 여수시에서 예산 지원을 1억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심 바라건대 네. 좀 정액을 해줬으면 예.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의 학생들의 그 지역적인 그 비중을 보게 되면 네. 여수가 60%입니다. 그리고 순천 광양이 35%, 그리고 나머지 약 4 내지 5%가 전라남도 외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학생들이 여수시로 주소를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게 원활치 않습니다. 어떤 뭐 부모들이 이쪽으로 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친척집에다가 주민등록을 주소지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시민을 늘리는 또 정주 여건을 이제 어떤 그 좀 향상시키는 게 여수 시장님의 목표이고 아마 정책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저희 학교의 타 지역 학생들이 주소 이전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산악지구 그 조성사업단 입장에서는 여수시 혹은 기업, 지역사회에 바라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우선 시에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시가 중장기 목표로서 이 여수 산업의 발전 내지는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전략 산업으로 삼을 것인가, 그 다음에 산단에서 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밑바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필요한 그러한 신산업이랄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융합을 해서 같이 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네네. 근데 아직은 그런 계획이 뭐 크게는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산학융합지구라고 하게 되는 진짜 큰 산학융합의 중심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중심을 이용을 해서 저희 사업단을 비롯해서 그런 중심 지구를 산학을 맞출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산학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R&D 사업이랄지 무슨 사업을 해서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큰 안목을 가지고 밑바탕을 좀 그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아니, 의미 있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을 흔히들 4차 산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대비하는 어떤 미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각 기관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아주 역사적인 근간이 되는 자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라는 근간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생활은 문명은 윤택해졌으나 그 기술은 누가 만들었냐를 갖다 한번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제가 아이들 강의하면서도 테크놀로지, 즉 기술과 휴먼, 인간과에 있어서 어느 것을 갖다가 우선을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난센스도 있을 수 있으나 단적으로 기술을 만든 4차 산업혁명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성이 기술과 같이 공존하고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따라서 그거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도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영 쌤. 예, 4차 산업혁명, 이것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융합 역량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AI,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역량의 중요성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에서는 문제 해결력뿐만이 아니라 창의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등을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희 대학교에서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광주에 같은 경우는 AI 융합대학이 지금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 여수 같은 경우도 뭐 선취업학과에서 뭐 IT 융합 전공이랄지, 그다음에 스마트 융합 전공이랄지 이런 4차 산업에 맞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그러한 전공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후에 설립되는 후진학 하는 그런 과정조차도 미래 융합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전공이 새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4차 산업에 충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에 관한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아주 훈훈한 자리였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아마도 좀 더 많이 모여서 깊은 논의 아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테크니션 스쿨 TS 곽동현 원장, 그리고 여수 석유화학고등학교 이상용 교장선생님, 그리고 전남 여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단 문봉호 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봄, 여름, 가을 동안 흘렸던 땀의 가치 모두 공정하게 돌려받는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